증인, 수사 과정에서 피고 보호자에게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까? 형사재판에서 피고라니. 내가 피고라니. 미국 회계사 스타트업 창업 국회보좌관 대한민국 검사까지 다 해본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원고, 피고, 민사, 형사,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약식기소, 정식기소, 구속징역, 벌금, 과태료, 어려운 법률 용어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고와 피고인, 피고는 민사재판의 당사자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입니다. 재판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사와 형사. 민사는 개인, 단체, 회사들 간의 사적인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빌려간 돈 내놔. 내 집에서 나가. 그 땅 내 거야. 내 저작권 침해했으니까 손해배상 내놔. 이런 게 민사입니다. 여기서 소를 제기한 쪽,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소송 건 쪽이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 이렇게 됩니다. 원고, 피고 모두 각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법정에서는 원고 변호사와 피고 변호사가 싸우게 되는 거죠. 검사는 민사재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나오는데 모르는 게 나아. 형사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저놈이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해주세요 하고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민사는 아무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형사는 아무나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국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랑 국민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걸 공적인 소송이라고 해서 공소라고 합니다. 흔히 기소한다고 하죠. 공소제기의 줄임말입니다. 같은 취지로 형사재판을 공적인 재판이다 이래서 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민사로 치면 원고는 항상 검사가 되는 거고 공소가 제기된 상대방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싸우게 되는 거죠. 용의자, 피험이자, 피의자, 피고인, 이것도 헷갈리죠? 자, 형사에서 국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했죠? 그럼 개인은 뭐 할 수 있을까? 국가에다가 저놈을 처벌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소, 고발입니다. 피해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입니다. 여기서 범인을 부르는 용어가 단계별로 다른데 고소, 고발, 심지어 신고도 안 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용의자, 수사기관에서 내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면 피혐의자, 고소고발이 되거나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돼서 수사기관에서 입건이 됐다. 그러면 피의자.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그럼 피고인이 됩니다. 송치, 불송치. 경찰이 수사를 끝내면 그 결과물을 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걸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아서 이걸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생겨난 게 불송치 결정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범죄 혐의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송치를 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사 결과에 대한 혐의 판단은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검사에게 있거든요.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거지. 그래서 수사 종결권,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의 불기소 권한이에요. 즉 기소권이라고 봅니다. 경찰한테 일종의 불기소 권한이 생긴 거죠. 기소, 불기소. 이건 다 아시죠? 수사가 끝났어. 그럼 검사가 수사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고 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불기소해서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거죠. 자, 구약식, 구공판. 자, 검사의 기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정식 기소. 검사가 기소하죠. 그럼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나와서 TV에 보는 것처럼 막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아니면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게 정식 재판 절차죠. 검사가 이렇게 정식 재판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소하는 걸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징역형 말고 벌금형 정도 할 만한 아주 경미한 사건들. 그런 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약식 절차로 합니다. 약식 절차는 재판이 열리질 않습니다. 판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벌금 얼마 이렇게 약식 명령을 합니다. 집으로 그냥 벌금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검사가 이렇게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걸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식 하면 재판 안 열려요. 근데 내가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하다. 그럼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판이 열려요. 구속과 징역 둘 다 감옥에 갇히는 건 똑같은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속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혹시 도망갈까봐 가둬놓는 겁니다.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구속돼서 수사 재판 받다가 무혐의, 무죄, 집행유예, 벌금형 이런 거 받고 바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은 형벌이에요. 재판을 거쳐서 유죄, 그 중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이 받는 형벌이죠. 그래서 보통 구속돼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속돼 있던 기간은 징역형 수용 기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구치소 교도소에서 구속된 사람은 미결수, 그리고 형이 확정돼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은 기결수라고 합니다. 자,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전화도 좀 자유롭게 하고 접견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요.
자, 벌금과 과태료.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 줄, 범죄 경력이 남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그냥 질서 위반한 사람한테 바로 부과하는 거예요. 빨간 줄 아닙니다. 범칙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미리 범칙금 요거 내면 특별히 처벌 안 하고 봐줄게 하는 게 범칙금입니다. 이거 내면 빨간 줄 안 갑니다. 근데 범칙금 안 내면 벌금 내고 빨간 줄 그을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규현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이거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